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다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명절 때만큼은 점차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되새기고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신명나는 우리의 가락이 빠질 수 없겠죠. 꽹가리, 장구, 북, 징 이렇게 4개의 타악기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사물놀이의 창시자죠. 김덕수 명인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선생님 TV에서 뵀던 모습 그대로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선생님 젊음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매일같이 장구 치면은 조금 난 것 같아요. 아, 우리 국악의 흥 덕분이다. 맞습니다. 네. 네. 김덕수 하면 사물놀이, 사물놀이 하면 김덕수잖아요. 그랬나요? 네. 선생님께서 이 하나의 장르를 만드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물놀이는 전통에서 비롯된 K아트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뭐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를 딱 지키고 있는 게 바로 그 울림과 신명입니다. 네. 자부심과 든든함이 느껴지는데요. 절대 염려 마십시오. 네. 사물놀이가 예술의 한 갈래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중과의 소통이 있었을지 상상만으로도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66년 예인으로 걸어온 광대 김덕수의 이야기 런웨이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친께서는 남사당의 한 멤버이셨죠.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님께서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러셨답니다. 이 녀석이 고추만 달고 나오면 세미감으로 내놓겠다. 세미가 뭐냐면요, 우리 무동 쓴다고 하죠. 어깨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꽃갈 쓰고 장사 믿고, 그게 바로 세미입니다. 아무튼 5살 때 아버님의 이끌림으로 저는 바로 조치원 난장의 남사당패의 일원이 돼서 평생 기리의 예인의 운명을 걷게 된 겁니다. 바로 조치원 난장에서 저는 그 첫 무대를 가졌고요. 거기서 각양각색의, 소위 얘기하면 재주를 피우는 거죠. 어른들 키 3명 위에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 사람 위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던지고 앞뒤로 죽을 판 살판,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전부 다 내 눈 밑에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첫 경험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 난장에서 세미로 데뷔한 그날 아주 그냥 슈퍼스타가 된 듯한 그런 감각이 지금도 아른아른 됩니다. 그 남사당 폐에 공연하는 장소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줄 타고 탈춤하고 소리하고 인형극 갖고 노는 것이 저는 놀이였죠. 어린이의 놀이. 점심때쯤에 시작하면 저녁 조명이 어려우니까 그때만 해도 저녁 해지기 전까지 왼종일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줄 타고 탈춤 추면서 직업 예인으로 전문인으로 산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못 살았습니다. 공연하다가 끄집어 내렸어요. 일반 시민들이. 야, 그게 노래라고 하냐 이거죠. 너 그걸 장구 친다고 쳐?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꽹가리 한 장단, 덩덕궁 장단 하나, 아리랑 노래 한 곡 조씩은 다 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직업 예인의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대단한 대한민국 최고의 어르신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통 예인으로서 느끼고 공부하고 전통 연희를
졸업한 겁니다. 그러고 저는 바로 현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으로 서울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그 입학하던 해부터 저는 국내 걸어서 다니던 공연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세계 5대양 6대주의 유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1965년 바로 일본 도쿄의 공연으로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그냥 월드 투어 하시면 뭐 그때 뭐를 했겠어요 이러시겠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오늘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월드 투어를 누가 아무나 하나요? 60년대에 아직도 보릿고개 시절이었어요. 에드 셜리번 쇼, 라스베가스 쇼, 그런 쇼에서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어떤 거는 같이 협연도 하고, 그분들과도 그쪽의 음악, 그쪽의 노래, 또 우리는 우리 장단의 어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요즘에 뭐라고 하나요? 콜라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도 세계인들이 한국 공연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분들이 아마 그때부터 박수를 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국가의 어떠한 선봉장으로, 그때 왼쪽에 진짜 태극 맞고 달고 다녔어요. 10명 예술단 데리고요. 그리고 그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저는 요즘에 얘기하는 글로벌 세계인들의 신명을 공부하게 된 거죠.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 3대 요소가 있는데, 어느 민족, 어느 대륙을 가든 그 장단이 리듬이라고 하는 그것이 1번이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이 장단의 신명으로 그 나라의 언어처럼 리듬이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 의한 소리와 춤을 추고 즐긴다는 거. 이 타악기의 리듬의 신명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저는 꽹가리 징장고북의 의대함을 그때 알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거를 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드디어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깃발을 말아서 옆에 놓고 거기에 사물놀이 첫 연주를 78년 2월 22일 날 하게 된 겁니다. 판소리에 전설 같은 어른이 한 분 계셨죠. 박동진 선생님이라고. 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참 명언 중에 명언이시죠. 그러니까 남이 따라서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께 의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한대 호흡. 이 무한대 호흡 속에서 상모도 돌리고 장구도 치고 삼위일체, 소위 얘기하는 가무악극의 절정의 신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꽹가리 징장고북의 악기 편성을 보세요. 우리들이 늘상 얘기하는 음양, 삼재, 오행에 의한 우리 조상님들의 어마어마한 우주적 차원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꽹가리 징장고북은. 우리들의 사상과 철학은 뭐였을까?
우리 민족 사상이죠.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대동의 정신이 1번이에요.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두 다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을 이롭게 해주는 정신, 평화롭게 함께 살게 하는 상생의 정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음양, 그리고 천지인 삼재 사상, 그리고 오행, 그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게 꽹가리 징장고북이고, 아마도 꽹가리 징장고북의 우리 신명의 장단이 말보다도 더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가장 한국적인, 가장 우리의 신명을 잘 표현하는 그 울림의 악기가 이제 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5대양 6대주의 학교 교육으로 선정이 돼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누가 가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명과 우리의 아름다운 예술을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에 부임을 하게 되고 그 교과과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의 레파토리,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전통예술은 기본적으로 가무와 극, 종합예술을 가르치는 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악 중심, 무용 중심 이렇게 분할을 시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국에 있는 무속, 줄타고 땅제조하고 하는 전문 예인 집단들의 연희, 이런 것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 과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안에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희과예요. 국악과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에 필요로 하는 교칙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원방각 이론에 입각한. 그래서 전 세계에 그걸로 보급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그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미국에만 해도 뭐 하버드부터 예일대, MIT 이런데, 미국만 200개 대학 이상에서 사물놀이 커뮤니티, 소위 얘기하면 사물놀이 동아리가 있다는 겁니다. 1984년에 사물놀이가 영국의 더럼 대학이라는 음악대학에서 교과 과목으로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에 지금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던 꽹가리 징장고북의 울림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회 이상의 국내에 공연을 했고요. 꽤 했죠. 땀도 꽤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분들이 우리 장단에, 우리 신명에 저렇게 환호를 하시는데 그 자체에 레파토리 개발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책임이죠. 그래서 꽹가리 징장고북에 있는 우리의 신명을 음악학적으로 이론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물놀이를 탄생하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물놀이 탄생의 목적, 바뀌어진 사회 환경에 새로운 레파토리의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레파토리를 개발한 게 서양 오케스트라하고 함께한 협주곡이에요. 사물놀이를 위한 콘체르토. 굉장히 큰 반응을 또 얻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서 12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연주단체와 꽹가리 징장고북의 울림이 바이올린, 첼로와 함께
우리를 위한 콘체르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계 속에 아직도 사물놀이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 파리에 세계적인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띠아트르 솔레, 우리말로는 태양극단이라고 하는데 그 태양극단이 우리 걸 배워서 그들이 작품을 했죠. 제방의 북술이라는.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의 앞으로의 숙명은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할까요? 세계 속의 사물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꽹가리 징장고북은 우리 자연 속의 울림과 우리 호흡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합쳐진, 그래서 만들어진 덩실덩실대는 즐거운 행복의 신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신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물놀이는 앞으로 세계인들과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통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준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죠. 제가 듣기로는 해외 공연만 무려 3,000회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 셈이죠. 꽹가리 징장고북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보물의 가치를 네. 남보다는 제가 좀 일찍 알아서 저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세계인들이 꽹가리 징장고북을 인정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비싼 캐런티 받고 계약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와, 시련은 없으셨나요?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전통이라는 자체가 사회 속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네. 전통 문화가 잊혀지지 않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장구 꽹가리를 친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우리 전통 예술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한 거를 보고 대한민국 최고 전문 예인이 된 우리 그 제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네, 저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일상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물놀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감동을 아쉽게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한가위를 맞아서 흥겨운 가락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